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드디어 발매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리뷰가 유저나 웹진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00만원 넘는 게임기는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분명히 같이 놓고 보면 차이가 보이는데 따로 보면 그 차이를 바로 눈치채기가 어렵다. 즉 향상은 있는데 미묘하다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아는 사람은 차이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감내하고 구매할 물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종의 마니아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저들의 반응을 보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게임기가 마니아 상품이 되어도 되는 걸까? 하는 우선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게임기는 생필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락용품, 즉 장난감이란 겁니다. 누구에겐 프라모델은 소중한 취미지만 누구에겐 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듯 장난감의 가치는 절대의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기호라는 상대 가치에서 발생하죠. 그러니 플스5 프로를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며 그걸 다른 사람이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게이머이자 호기심을 가진 유튜버로서 요즘 게임기 가격이 왜 이 모양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한창 게임기를 사던 시절만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다려도 게임기 가격은 끄떡도 없단 말이죠. 문제는 프라모델과는 달리 게임기의 가치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파는 입장에선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콘솔 게이머 중 한 명으로서 대체 왜 이런 시장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게임기 가격이 이상해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플스4 시절까지만 해도 조금만 지나면 가격이 내려갔는데 풀5, 엑스박스 시리즈, 스위치의 경우에는 가격에 변함이 없죠. 아니, 풀5는 심지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과거의 공식이 깨진 상황이죠. 그런데 콘솔 회사들은 왜 가격을 인하하는 걸까요? 이유는 산업 특성상 내리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려야 잘 팔렸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공통의 칩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콘솔 게임기의 반도체는 자체 오리지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리지널이므로 자사 게임기밖에는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개발비를 온전히 자기 게임기로 뽑아야 하는 거죠. 제조업에서는 박리담에 많이 찍어서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게임기가 많이 팔리면 개발비가 빨리 회수되는 거고 만약 경쟁기가 있다면 팔리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빨리 팔아서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한 겁니다. 특히 소니는 이런 마케팅을 정말 많이 썼는데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업계 최고인 슈퍼 패미컴을 꺾어야 했으며 경쟁사인 세가의 새 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죠. 소니의 환경은 늘 이랬기에 소니는 기기를 손해보면서 팔더라도 많이 보급하는데 중점을 뒀어요. 플스1은 39,980엔에서 시작해서 15,000엔까지 내려갔고 풀2는 39,980엔에서 시작해서 16,000엔까지 내려갔죠. 그래서인지 여러 버전의 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쓸모없는 기능을 하나라도 더 빼서 단가를 아끼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면 과연 돈이 남을까요? 게임회사 닌텐도의 창업주인 야마우치 히로시 전 사장은 게임기라는 것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상자라고 말합니다. 즉 소비자에겐 가급적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물건이란 말이죠. 게임기란 장난감 가격의 경우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실질 가격보다는 명목 가격, 즉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니도 이를 잘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상자는 가급적 가격을 낮추고 대신 소프트웨어에서 수익을 내는 조사모사 마케팅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당 500엔 정도의 라이센스 비용, 소프트웨어 생산 위탁 수수료, 그리고 개발 장비에 관련된 비용으로 마진을 냈죠. 다만 이런 마케팅은 한계를 맞기 시작해요. PS4는 399달러에서 349달러로 인하했고 이후 슬림 모델을 내면서 299달러로 인하하는가 싶더니 나중엔 PS4 프로가 399달러에 나오면서 사실상 가격이 동결되어 버립니다. 뭐 이건 좋지만 PS5는 아시다시피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즉 이젠 가격 인하 마케팅을 하지 않는 거죠. 아니 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겠죠. 이유는 PSP, PS3에 누적된 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화 때문일 겁니다. SI의 대표인 토도 키로키는 2024년 초 이제 반도체 진화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PS5의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진화는 콘솔 인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기능이나 모듈을 아예 드러낸다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가격을 낮추는 게 제일 낫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죠. 앞에서 말했듯 대량 생산을 하거나 혹은 집적도를 높이는 겁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칩당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같은 웨이퍼 내에 칩의 개수를 줄이면 그것이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지며 때로는 발열이 내려가면서 성능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의 대전제,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다는 무어의 법칙이 깨져버렸어요. 2020년엔 반도체의 저비용화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 나왔고 실제로 시장에서 인하폭은 소폭에 불과했죠. 2022년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비슷한 비용으로 예전과 같은 성능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라고 발언하면서 무어의 법칙이 끝났음을 선언했으며 AMD는 무어의 법칙이 끝났다는 사실은 부정하되 예전과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즉 반도체는 예전과 같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반도체 생산 장비의 가격이 올라서 제조 비용 또한 올랐습니다. 물론 소니가 이에 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소니의 경우 예전에는 자신이 만들거나 설계시킨 CPU, GPU를 썼지만 풀포의 경우에는 x86, 즉 인텔 기반의 아키텍처가 도입된 CPU를 씁니다. 이러면 개발사 입장에선 개발이 쉽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아키텍처니 개발비와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다만 이 전략도 지금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토도키 히로키는 PS5는 설계 초기부터 원칩 구성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 기기들이야 여러 칩을 원칩으로 통합하고 집적도를 높여서 가격을 낮췄다지만 PS5야 원래 원칩 구성이기 때문에 이에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그래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2024년 초 PS5의 실적은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그 기사를 잘 들여다보면 실적의 바탕은 네트워크, 부가 서비스, 주변 기기에서 나온 것이고 하드웨어 판매는 적자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드웨어야 어쩔 수 없이 사는 상자니 손을 보면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사실 그건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전략이죠. 문제는 모바일 게임은 고속 성장을 하는 반면 콘솔 게임은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인 상황이에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유저는 점점 줄고 있으며 비디오 게임에 사용하는 돈과 시간도 이에 따라 줄고 있죠. 특히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급감한 뒤 회복할 기미도 안 보이는 바람에 시장의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I는 전략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PS4 초창기에 신작 IP가 많이 나왔다면 PS5는 프랜차이즈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며 라이브 서비스 같이 부가 수익이 많은 수익 모델에 집중하고 있죠. 또한 PC에 독점 게임을 익혀주는 간격도 점점 줄이는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모두 쓰고 있어요. 이건 사실 콘솔 3사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문제는 이게 소니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야 사실 게임기를 판다기보다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파는 개념이고 닌텐도는 우리 거만 잘 팔면 된다는 마이웨이로 가는 반면 소니의 게임기를 팔고 소프트웨어를 파는 시장은 시장 자체에 명확한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콘솔 쪽에선 거의 무조공산이지만 이를 스팀이나 에픽 등 PC 기반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마냥 우위라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선 자신들만의 새로운 고객을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선 고가 전략이 발목을 잡죠. 닌텐도의 슈퍼 패미컴이 어린이를 주로 공략한다면 소니와 세가는 닌텐도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공략했죠. 이후 닌텐도는 어른도 공략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아니 가성비 기기를 바탕으로 넓은 층의 유저를 공략한다면 소니는 고성능으로 코어 유저를 공략했죠.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게임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만족시키면서 시장을 개척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소니와 닌텐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죠. 지금에 와서는 고객층 자체가 거의 분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니는 자신들이 개척한 고객을 위해서 라이브 서비스에 집중하거나 독점작을 PC에 내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은 먹혀서 2024년에 좋은 실적이 나왔죠. 다만 이게 앞으로도 먹힌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우선 개발하던 라이브 서비스 게임 중 제일 낮다던 콩코드는 시장에서 처참한 실패를 했으며 이는 당분간은 시장에 출시할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나마 오버워치 같은 시장 지배자가 있음에도 유료 패키지로 냈는데 이는 소니의 상황이 마냥 좋진 않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게다가 PC로 독점작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생겨요. 할 것도 많은데 그냥 2년 기다리지 뭐. 그나마 예전엔 2년이었지 스파이더맨은 거의 1년 뒤에 나왔죠. 즉 현재 소니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 패키지를 유료로 팔고 독점작의 PC 출시 주기를 점점 줄이고 있는데 이는 단기 수익에 크게 집중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PS5 프로의 가격, PS5의 가격 인상은 역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고요.
이게 소니가 위험해서인지 아니면 CEO가 자신의 연임과 스톡 옵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문제는 게임 콘솔의 특성입니다. 앞서 말했던 게임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상자입니다. 생필품이 아니라 기호품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야 가격 저항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며 또 나중에 재고로 인한 손해도 극복할 수 있죠. 물론 시장이 확실한 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높은 가격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반응은 분명히 차이는 나는데 가격만큼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더 많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높은 가격은 시장을 넓히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상품이란 건데, 문제는 이런 상품으로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풀2와 풀3, 풀3와 풀4만 해도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기기의 발전이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어의 법칙이 혼란스러운 탓인지 풀4와 풀5는 차이는 있긴 있는데 저 같은 일반인 고객이 옮겨탈 만한 매력은 그리 보이지 않아요. 이를 증명하듯 PS4는 아직 현역이죠? 아직도 PS4로도 게임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게임은 PS4로만 나오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하튼 PS4는 아직도 건재하며 심지어 소니조차 2022년까지 PS4로도 게임을 냈으니 그야말로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플레이스테이션 6가 나온다고 해도 풀4와 풀5만큼의 차이는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니의 노력 이전에 퍼스트 파티의 노력 이전에 세계 반도체 시장에 관한 이슈니까요. SC 유럽 지사의 대표를 거쳐 이후 SI의 CEO이기도 했던 션 레이드는 한 인터뷰에서 하드웨어는 정점에 달했으며 이전과 같은 상황은 계속되지 않는다. 게임기 스펙을 올리는 것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고성능 게임기를 내고 거기서 수익을 맞추는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이니 소니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하드웨어를 발매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나와줄까? 아니 예전과 같이 팔 수는 있을까?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은 없을까? 제 생각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PS5의 패키지 판매량은 PS4 시절보다 못해요. 그래서 현재 소니는 시장의 파이를 늘리는 것을 포기하고 수익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PS5의 가격을 인상하고 PS5 프로의 가격을 100만원 넘는 가격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나쁜 전략은 아닐 겁니다. 기기 판매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콘솔 패키지 게임은 한철 장사지만 라이브 서비스는 꽤 오랫동안 수익이 되니까요. 다만 여태까지의 행보를 보면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소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편은 분량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인 제안편으로 이어지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